요즘 세금 생각하면 징벌적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 중에서도요. 금융투자소득세율은요. 아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현재대로라면요.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를 해서 돈을 3억 원까지 벌잖아요. 그러면 그 이하는 22%의 세금을 부과하고요. 3억 원을 초과해서 벌으면 27.5%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요. 징벌적 세금이라면서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 공제가 국내 주식은 5천만 원이고 해외 비상장 주식이나 혹은 채권이나 파생상품은 250만 원이거든요. 웬만하면 세금을 다 낸다는 뜻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든 금융 투자를 하든 모든 사람들이 징벌적 세금을 맞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이 1,400만 명이나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발을 하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세금에 대한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개정을 하든지 새로 만들든지 모두 공용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 잡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수당도 거대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1,400만의 금융투자자들이 반발을 하고 국회에서 다수당을 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움찔움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금융투자소득세는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시행 시기가 밀려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영 야당의 힘이 그렇게 셉니다.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니까 더불어민주당도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렇다고 폐지하겠다는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금융투자소득세는 부과하겠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부자 감세 여기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잖아요. 저는 1,400만 금융투자자가 이게 다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사실 노력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천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대한 이야기 이것만 나오면 아주 태행적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여론이 반발이 세니까 소득세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니고 좀 더 연기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요. 모든 징벌적 세금에 대해서 뭐 쥐락펴락 좀 더 나아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을 올리든가 내리든가를 손에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상속세만 하더라도 지금 여당 의원들도 상속세 낮춰주자.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은 35%까지 낮추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경영권을 갖고 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아예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개선은 해야 된다. 기본공제액이 5억에서 10억으로는 바꾸겠지만 이게 35%까지 낮추지는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손에 들어있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아예 폐지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은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1가구 1주택자에게는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1가구 1주택자에게 폐지를 하면 이게 똘똘한 한 채만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똘똘한 한 채만 살 거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요. 지금 경제를 개혁을 하고 경제의 저성장의 물꼬를 좀 터서 성장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재정밖에 없습니다. 재정은 지금 통화량을 워낙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재정을 참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칫 잘못 썼다가는 물가를 계속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개선이거든요. 제도의 개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금투세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예,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1,400만이 금융투자를 하거든요. 여론에 대한 눈치를 봤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이게 상속증여세도 마찬가지고요. 또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개편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킨다든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것 이것은 없애주는 것 저는 맞다고 봅니다. 결국 여론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칠의 겁을 먹고 지금 제도의 개선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 여당이 아무리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론을 이기지는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론으로 이게 징벌적 세금도 개편을 하고요. 경제개혁도 단행을 하고 지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밀어서 야당 의원이든 야당 대표든 만나서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를 위한 정치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은 야당 대표예요. 그러면 야당 대표의 협조를 구하면서 함께 상생하는 협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국민을 위한 거고 국가를 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에 모든 개혁안이든 개편안이든 개정안이든 다 들어있습니다.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생과 협치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론을 등에 업고 협치에 나서는 것, 타협안을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우리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오늘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여론에는 약합니다. 그 여론을 이용을 해서 지금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것 저는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